세계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오늘 첫 번째 만나볼 대학 광운대학교입니다. 광운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죠. 백은희 광운대 입학사정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입학사정관 백은희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광운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금 시청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광운대가 선호하고 원하는 학생상은 어떤 건가요? 광운대학교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인재상, 학생상은 크게 다를 거 없이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참여를 열심히 했던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진로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진로에 맞게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온 학생인지 저희가 그런 것을 살펴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광운대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들 많이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2019학년도 광운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은희 입학사정관님께서 광운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광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키워드는 첫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별 전형입니다. 세 번째, 표준화된 전형 방법과 평가 항목을 사용합니다. 네, 키워드가 공개됐는데요. 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먼저 말씀드린 첫 번째 키워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민감한 문제이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 학교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논술과 교과전형에서도 전면 폐지가 되었고요. 이러한 점이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운대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이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이잖아요.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가장 많다 보니까 또 관심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전형의 특징과 서류평가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은 저희 메인 전형이 맞고요. 전형 방법이나 지원 자격이 굉장히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그 표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의 서류 종합 평가 항목은 대학의 그 표준화 방안 연구에 따른 4가지 평가 항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전공 적합성 30%, 인성 30%, 발전 가능성 20%, 학업 역량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운대학교는 수도권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인성평가 항목을 중시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계별 전형이라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희 학교도 단계별 전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종합평가로 100%를 선발하여 모집 인원의 3배수를 2단계로 보내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평가 30%를 반영하고 있고요. 평가 서류는 광운대학교는 처음부터 교사 추천서를 받지 않았고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또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이 신설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도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되는 건지 이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전형이 생겼습니다.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인데요. 광운 참빛 인재 전형과 마찬가지로 단계별 전형이며 또 서류 종합평가에서는 2가지 전형이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평가 항목이나 평가 비율, 평가 방법, 평가 자료 등등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2단계 면접평가에서는 일부 평가 항목이 변경이 되는데요. 발전 가능성과 인성은 2가지 메인 전형에 모두 동일한 평가 요소이지만 광운 참빛 인재 전형에서는 논리적 사고력을 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을 봅니다. 2가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번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의 논리적 사고력은 저희가 그 하위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의사소통을 논리적으로 하는지, 결국은 그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면접 현장에서 평가가 되어지는 그런 평가 요소입니다. 반해서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의 문제 해결 능력은 그날 평가장에서의 그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의 학생과 자기소개서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 친구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논리적인 사고력이 발휘된 바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 면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도 소개해 주세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광운대학교의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표준화된 전형 방법과 평가 항목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학교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나오는 모든 표준화된 전형 방법과 평가 방법은 항목은 저희가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학 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저희가 준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예를 들어 다수 다단계라든가 저희가 또 하고 있는 단계별 반영 비율이 70%대 30으로 바뀐 것 등 또 저희가 면접 평가에서 확인 면접을 하는 이런 방식도 이런 것도 모두 다 이런 표준화 방안의 일환인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입시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입시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학교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면접 평가 방법도 표준화 방안을 준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면접 평가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면접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많은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팁까지 함께 알려주세요. 네. 면접 시간은 굉장히 짧다면 짧은 10분입니다. 이 10분 동안 또 앞에 면접평가위원은 3분이 앉아 계실 겁니다. 모두 저희 학교의 입학사정관이실 거고요. 저희 학교는 이 면접위원들이 사전에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면밀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검토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모두 질문으로 남겨놓으십니다. 결국은 면접의 내용은 모두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내용에 대한 확인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보다 상세히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진실성 있게 답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평가 항목 중에 인성 부분에서 그 서류의 진위 여부가 20% 배점으로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만약에 1단계 합격을 해서 면접 대상자가 되었다면 그때는 차분하게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가장 좋은 준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은 저희가 모든 과거의 기록을 하는 거에 반해서 4번 문항은 미래의 어떤 계획 부분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접에서 자주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나중에 면접에서 확인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내용으로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면접을 볼 때 보다 상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실성 있는 대답을 하기를 또 원하셨고요.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윤태영 선생님, 광운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대신 질문 부탁드릴게요. 예, 그 학생부 외에 이제 지금부터 작성하게 될 자기소개서가 되게 중요한 평가 서류가 될 텐데요. 자기소개서에서 중점을 두는 광운대가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부분이 뭔지와 아까 4번 항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4번 항목이 좀 변경됐더라고요. 4번 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평가에서 감점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심사나 평가 때 이 점을 맨 먼저 확인을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유사도 결과입니다. 유사도는 우리 대학과 타 대학 간에 그것도 3년치의 누적 데이터를 같이 돌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정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가끔은 내가 베낌을 당한 경우가 있죠. 이 또한 본인이 그 자기소개서는 나의 자산이니까 관리를 잘 하셔갖고 다른 사람이 내용을 차용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잘 지셔야 될 것 같고요. 보완을 잘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유사도와 달리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올해 신입학 전형에서 처음 이제 도입되는 부분이라서 반드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부모의 실명이나 자기소개서의 직업명이나 아니면은 직장명의 작성을 제한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습관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교의 자기소개서 4번 문항에는 지원 동기를 쓰는 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누구의 영향을 받아, 누가 이런 직업이어서 이런 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기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도 이런 내용 작성을 유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래서 4번 문항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고요. 지원 동기 대신에 고등학교 재학 중에 진로 선택을 위한 노력한 과정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였습니다. 아까 4번 문항의 팁을 말씀하셨는데요. 4번 문항은 이렇게 지원 동기가 아닌 지원학과를 가기 위한 노력의 과정과 입학 후에 미래의 내가 학업 계획과 졸업 후의 진로 계획까지 상세하게 기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지원학과에 대한 애정과 오랫동안 준비돼서 좋아했던 그 과정이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정말 내가 좋아했다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저희 학교만 해도 유사학과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사학과가 많고 아니면 또 우리 학교에만 있는 생소한 이름의 학과가 있고 아니면 올해 이름이 변경된 학과가 2개나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 학과입니다. 이런 학과에 학과 변경이 됐고 커리큘럼이 바뀐 것도 모르고 이 부분에 학업 계획을 이전의 거에 탐색한 내용으로 쓴다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에서 또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주의해서 본인이 스스로 잘 업데이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자, 지금까지 2019학년도 광운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그럼 광운대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요,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광운대 지망생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자, 오늘 만나볼 학생은요, 광운대 전자공학과 광운찬빛 인재 전역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시스템 반도체 연구원이고요. 1, 2학년 내신 주요교과 평균 4.69 등급, 6월 모의고사 국어수학 탐구 평균 6.67 등급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로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광운대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5초 동안 시간을 드릴 거예요. 광운대에 진학하고 싶은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입학사정관이 앞에 나와 계시니까 연습한다 생각하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네, 광운대학교 하면은 이제 전자공학과가 좀 유명하다 보니까 전자공학과를 희망하는 입장에서 전자공학과 관련해서 좀 저명한 대학들을 찾아보다 보니 광운대학교가 나와서 광운대학교에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잘하셨고요. 우리 백은영 선생님의 입가에 미소가 살짝 지어졌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학생이 전자공학과 광운찬빛 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먼저 해당 전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지금 모집 인원은 44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작년도 기준으로 5.95대 1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에서는 먼저 이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서류 종합 평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것 기준으로 1단계 합격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평가 30%를 반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희망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요. 자, 과연 지금 현재 학생의 그 현재 준비 상태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이정현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자세히 살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교과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3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4등급으로 등락을 했고요. 평균 4.25 등급입니다. 수학은요,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평균 5.57 등급입니다. 영어는요, 4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역시 평균은 4.53 등급이고요. 우리 학생의 그 6월 모의고사 점수를 좀 살펴보면 국어가 8등급이고요. 수학 가형이 7등급, 영어가 6등급, 한국사 4등급, 그리고 과학탐구 첫 번째 과목인 물리원이 6등급, 화학2가 4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평균이 6.67 등급입니다. 네, 선생님, 교과와 모의고사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학생 같은 경우 2학년까지의 국수형과 평균 등급이요, 4.69 등급입니다. 국어는 4.25 등급인데요. 그리고 수학은 5.57 등급, 영어는 4.53 등급이고 과학은 3.82 등급인데요. 과학 교과 성적이 가장 우수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수학 교과 성적이 평균 이하의 성적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요 교과의 그 성적 추이도 금방 보셨겠지만 국어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에 3등급으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가 1학년 2학기와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다시 5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다시 4등급으로 살짝 올라갔는데 역시 등락을 계속 보여줬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그 1학년 때 5등급으로 1학년 때 이제 그 5등급을 받았다가 2학년 때 6등급으로 통째로 떨어졌는데요. 상당히 그 2학년 때 성적이 떨어졌다는 것이 약간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영어는요, 1학년 1학기 때 4등급, 그리고 2학기 때 5등급, 이렇게 좀 1학기 때는 4등급, 그리고 2학기 때는 또 5등급으로 이렇게 등락을 계속 보여줬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경우는요, 6월 대수능 모의평가 성적을 보니까 국어 8등급으로, 그리고 수학 가형이 7등급이었어요. 그리고 영어는 6등급, 한국사 4등급,
과학당국 첫 번째 과목인 물리원이 6등급이었고요. 과학2는 4등급을 받았는데요. 국수단 평균 과목으로 했을 때 우리가 평균 등급이 6.67등급인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또 학생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우리 학생이 지금 제가 성적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자연계열 학생이잖아요. 근데 자연계열 학생인데 수학 교과 성적이 사실 그 평균 성적보다 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평소에 지금 그 학생부를 제가 또 비교과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과학 쪽에서는 굉장히 그 열심히 활동했던 것이 보였는데 평소 수학 교과 성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 학생이 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수학 교과 쪽은 이제 고1 때 살짝 어려움을 겪고 나서 어느 정도 툴을 떼다가 다시 2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2학년 때까지는 꾸준히만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씩 조금씩 하는 걸 하다 보니까 2학년 때는 효과가 별로 안 나왔는데 이제 고3 때는 조금 효과가 나기 시작해서 공부 방법은 이제 그냥 조금씩 하루에 1-2시간씩 뭐 한 단원씩 푸는 걸로만 조금 물이 안 가는 선에서만 공부를 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그 수능에서 가형을 지금 7등급 받았는데 나중에 지금 나형으로 좀 우리 공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잠깐 들었어요.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정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준비 상태를 날씨로 평가해 주셨거든요. 광운대 전자공학과 광운찬빛 인재 전형에 대한 비교과 기상대 평가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광운대 기계공학과 비교과 기상대입니다.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은 맑음,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은 흐림입니다. 자, 선생님 비교과 활동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가장 맑음으로 해놨던 것이 이제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인데요. 하나하나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상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학생이 제가 흐림으로 해놨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 과학 관련 수상이 4개가 있더라고요. UCC 대회도 상을 받았고 선행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과 관련 수상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수학 교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흐림을 줬고요. 자율활동도 제가 흐림을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내 자율활동에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우리 2학년 때는 관심 논문 읽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읽었으면 사실 그 읽은 기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기간이 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언제 뭐 때문에 읽었다라는 것이 좀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동아리는 제가 맑음을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좀 꾸준하게 1학년 때는 과학 발명 그리고 2학년 때는 과학 탐구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활동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이렇게 평가를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과학 관련 동아리를 꾸준하게 했다는 점이 좀 제가 맑음을 줬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인데요. 봉사활동은 제가 역시 흐림을 줬습니다. 봉사활동인데 교내 환경 정화 활동을 1년 동안 특히 1학년 때 계속 했더라고요. 근데 지속적으로 어떤 외부적으로 했던 봉사활동이 지금 좀 연계가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아쉬웠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진로 활동은 제가 맑음을 드렸는데요. 지금 일관된 진로 활동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컴퓨터 관련 그런 진로 희망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특히 우리 그 세분능력 특기사항에 보게 되면 여러 교과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영어 교과에서도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진로 희망이 컴퓨터 관련 그런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계속 발표를 했었고. 또 사회도 마찬가지로 사회 교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또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일관되게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희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맑음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인데요. 전체적인 독서량은 좀 약간 부족하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리고 진로 연계된 독서도 약간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본인이 1학년 때부터 진로에 대한 희망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독서를 좀 더 확장해가지고 읽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자, 백운희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셨을 텐데 강점은 어떤 건가요? 지금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많이 좀 중복되긴 하는데요. 비교과 활동에서 보면은 이 친구가 전자공학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거는 당연히 쉽지 않고요. 그렇지만 과학 분야 관련된 어떤 수상 실적이 지속적으로 있고 또 동아리 활동도 이제 열심히 그런 관련된 동아리를 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사실은 또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이 학생의 수업 태도나 성실성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참 굉장히 눈에 띄게 여러 중복되게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수업 태도나 발표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이고 또 자기 주도성을 우수하게 갖고 있고 진로에 대해서 그래도 탐색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아쉬운 점과 보완책도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누구나 이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학업 성취도 관련인 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지원하시는 학과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전자공학과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또 센 학과입니다. 이 학과는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학업 역량 20%가 반영될 때 관련 기초 교과목으로 수학이나 물리 관련의 어떤 수학 성취도나 향상도 적극적인 수업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1, 2학년 때 수학이 좀 저조했더라고요. 그리고 3학년 때 보니까 중간고사 성적을 제가 살짝 보니까 그래도 조금 수학이 올랐고 또 물리 1을 3학년 1학기에 들었는데 중간고사까지는 굉장히 또 좋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지금 기말고사까지 이 컨디션을 유지해서 적어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된 기초 교과목인 수학과 물리에서는 마지막에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 모습으로 이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을 위해서 조언의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가장 급선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학년 이제 1학기에 마지막까지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 기말고사에서 말씀드린 두 과목에 대해서 성취도가 향상된 것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지원학과하고 커리큘럼 이런 거를 진로 탐색을 지금 정확하게 잘 하셨는지 약간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자공학과도 적합할 수 있지만 지금 지원제 학교생활기록부의 그 다방면에서 특히 이제 진로 희망, 창체에서 2학년 진로 활동에서 컴퓨터 하드웨어 연구원이라는 그 자기의 되고 싶은 모습을 많이 어필하셨고 또 선생님들 두 분이 마지막에 이제 종합 의견을 1년에 한 번씩 써주시는 그 내용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3학년까지 이러한 게 유지되고 있다면은 저희 학교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 이제 컴퓨터 정보공학부가 있습니다. 혹시 이 학과도 한번 탐색해 보셔서 지원학과의 하나의 범위를 고려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제 학교가 농어촌 지역 소재지에 있어서 혹시 이 농어촌 지원 자격에 만약에 본인이 된다고 판단이 드신다면은 저희 학교의 광운찬미 인재 전형 이외에 또 농어촌 학생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른기회 전형인데요. 고른기회 하위 지원 자격 중에 하나가 농어촌 학생입니다. 또 다른 것은 그냥 농어촌 학생 전형 자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공략해 보시고요. 참고로 작년에 물론 내신 평균이 합격에 반드시 이렇게 정량적으로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광운찬빈 인재보다 0.3 정도 그 최종 등록자의 교과 평균이 고른 기회가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고른 기회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네, 광운대학교 종합전형을 좀 알아보다 보니까 광운대만의 인재상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등등이 광운대학교 인재상에 어느 정도 들어맞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광운대학교의 인재상. 사실은 요즘은 이제 학교의 인재상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원학과마다의 인재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광운대학교에 제가 학생의 질문을 생각해 보니까 수시 모집 요강에 이제 학과 안내가 있는데요. 전자공학과에 인재상이 뭐냐면은 창의적 엔지니어예요. 그냥 엔지니어도 아니고 창의적이라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 기본 평가 요소에도 들어가 있다시피 똑같은 커리큘럼과 똑같은 학교 교과, 비교과 활동 중에서 내가 얼마나 다른 친구들과 좀 더 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것을 활동으로 표명했는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생기부에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창체 활동일 수도 있고요. 교과 수업 중일 수도 있고요. 독서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 게 많을수록 그 학과의 인재상에 맞는 학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고민을 깊게 해봐야겠네요. 자, 우리 친구 오늘 광운대 입학사정관님과 이정영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네, 좀 어느 정도 좀 더 부족했던 부분이랑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을 확실하게 좀 알아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광운대 꼭 합격하길 저도 바라고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입시 Q&A 선생님 질문 있어요입니다. 오늘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내준 질문 중에 광운대와 관련된 궁금증들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 살펴보죠. 자, 아이디 루시7님의 질문인데요. 로봇 학부에 꼭 가고 싶은데 특별한 비교과 활동이나 관련 수상이 없을 경우에 학종인 참빛 인재 전형보다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선생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친구들이 아마 로봇 학부인 경우에도 직접적인 아마 교과, 비교과 활동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교과목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성취도나 향상도가 높거나 아니면 내가 했던 창체 활동이나 독서 활동에서 진로 성숙도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은 지원 가능하실 것으로 봅니다. 단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그 로봇 학부는 인기 학과고 또 경쟁률이 또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만에 하나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을 하신다면은 작년도 이제 좀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2018 수시 이제 기준으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로봇 학부는요. 최종 등록자 평균이고요. 저희가 평균 등급 1.55였습니다. 좀 높아졌는데요. 이 이유는 저희가 작년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교과에서도 없어졌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약간 올라갔고요. 경쟁률은 작년에 이제 7.9대 정도 됐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아이디 BIJ5U9님의 질문인데요. IT나 소프트웨어 쪽에 지원 예정입니다. 이공계 전공은 독서 활동을 많이 보지 않는다던데 사실인가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선생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쩌죠? 많이 보는데요. 광운대학교는 독서활동 사항을 중시하는 학교입니다. 이 부분은 자기 주도성이나 진로 성숙도를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3학년 1학기 때가 갈수록 이제 만약에 양적으로 좀 부족하다면 질적으로라도 진로 성숙도가 드러날 수 있는 유의미한 독서 활동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기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선생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운대 진학을 희망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너무 덥고 또 장마까지 와서 지금 몸과 마음이 정말 이렇게 늘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지금 남은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 컨디션 조정 잘 하시고 힘내셔갖고 이 방송 보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 지금까지 2019학년도 광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광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